네, 5월 19일 시사정답 3인 3색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주제를 가지고서 신청 분석하는 그런 포맷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새누리당이 난리가 났었죠.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헌 당규 개정과 그 비대위원장 인선에 추임받는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박 비박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면서 여러 분당 이야기가 넘어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박계 실력 행사로 정진석 비대위, 김용태 혁신위가 무산됐다. 어쨌든 친박계가 실력 행사인 거는 본인들도 자인하는 거죠. 예. 지금 누가 실질적으로 오다를 내리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발뺌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친박이 사전에 전화를 걸어갖고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한 이유는 뭘까요? 정진석 원내대표를 친박계가 밀어줬는데,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비대위원과 그 다음에 이제 당 지도부의 통제 선상에서 벗어난 권한을 가지는 혁신위 구성이 있어가지고 비박계 김용태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임명한 것이 이걸 좀 또 다른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또 다른 배신. 비대위원회 구체적으로 한 3분 정도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혜원 의원과 김영우 의원, 홍표 사무총장 이렇게 네. 이 3분은 공개적으로 인선을 했고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했죠. 예. 사퇴를 하면서 발언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악인이라고 지칭된 것이 친박 진영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까지 실력 행사를 하는 배경에는 소위 비박 진영에서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이 아마 좀 영리를 거슬린 거 아니냐. 그건 단순히 이제 친박 진영을 개강케 한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그냥 자시하지 않도록 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청와대에서도 이런 친박의 쿠데타, 친일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친박 비박 분류되는 이혜원, 김영우, 홍문표가 아니라 이혜원,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과 좀 배를 같이 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복당 문제를 언급했다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떠는 이런 모습이 예견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 의원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이게 지난주죠. 비대위에서 유승민 의원 복당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 인선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정진석 의원은 크게 조율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에 대한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6일 날 이후에 이제 청와대 굉장히 강경한 대야당 관계에서도 강경한 면모로 변합니다. 이게 보훈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위한 그 논란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조 자체가 협치도 무산시키는 기조로 넘어가는 배경에는
뭐 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여당 내에서 이러한 인사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번 그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자초가 결국 청와대가 배우로서 뭐 추정될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모습이 18일날 강주를 내려가는 그 KTX 기차 안에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그 hen기환 정무수석이 동승을 했는데 뭐 일체 서로 눈빛도 나누지 않고 냉랭하게 그 몇 시간을 그냥 내려갔다. 그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지금 뭐 청와대의 심리 상태, 당을 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17날 이런 그 쿠데타를 맞고 나서의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떤 신경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궁금증 하나가 예를 들면은 친박계와 청와대 지원으로 원내대표 지금 이제 20대 총선 당선자는 친박 비박이 7대3 정도로 친박계가 뭐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으로 원내대표가 됐다. 누구나 이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비대위에 비박 1세과 그 혁신위의 김용태 의원을 했던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총선 패배 가장 이제 키난 문제가 이렇게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 평가가 어떻게 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근데 비박계를 중용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선 패배 책임론이 이렇게 일정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있다, 정권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도 이렇게 김무성 대표 전 지도부 문제도 있지만은 큰 골격이 왔을 때 틀에서는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조했다.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읽혀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친박의 지원으로 돼가지고 소위 이제 원내 진용 그 수석 부대표부터 해가지고 원내 진용을 다 친박 일색으로 데는 친박 일색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야당하고 관계라든가 또 당에서 이제 원내를 뿌리가는 데 있어서는 친박이 그 중심을 잡고 간다는 걸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밖으로부터 그 당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비박이 좀 반발하고 그랬지만은 그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그 당외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그 공격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총선 민심에 대해서 전혀 그걸 하지 않고 친박이 그대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게 있고 나서 그러고 또 그 핵심이 위상을 형편없이 짜부러뜨린다. 아무 제대로 권한을 안 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많이 제기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안팎의 정서를 감안을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위를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핵심위에는 어차피 지금 밖에 어떤 새로운 인물을 모셔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비박을 좀 이렇게 중용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제 그 물밑 소통이 없었다는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외로 친박 진영이나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이 부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 안팎 곱사등이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조율도 조금 있었다면서요 이게. 예. 뭐 친박은 좀 이렇게 추가 인선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친박 진영의 어떤 그런 그 불쾌감이나 반발을 좀 잠재우고 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일 날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더 강경 기조로 갔던 게 청와대에서 모종의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친박 초선들은 초재선 이 한 20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랄하게 이제 정진석 대표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구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뭐 그런 그게 있으면서 결국 17일 날 상임정국위원회하고 정국위를 무산시키는
걸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볼 때는 나라를 위해서 뽑아놨더만은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유승민 의원도 비판했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원내대표 뽑아놨더만은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이 비대위원을 비박계라 한다든지 김용태 이런 게 뭐냐면 본인이 친박의 조정을 받는 꼭두가시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만천하에 보여주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는 그 야망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 더욱이나 지금 여권 내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본인도 뭐 그런 욕심을 뭐 가진다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여권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신의 정치, 자기를 위한 정치라 해서 이거는 그냥 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반대 급부로 완전히 이런 비난과 받은 것을 예상하면서도 17일 날 뭐 중도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양아치 패거리. 네, 이건 뭐 정당이 아니다. 이거는 그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양아치 집단이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극언을 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육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4.13 총선 끝나고 한 달 정도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친박도 조금은 이제 이 민심을 수용하는 듯한 그 자세를 조금 낮추는 걸 하다가 딱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전혀 이제 그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마이웨이를 다시 그걸 하는 그걸로 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하다. 이건 그 앞으로 그 정부 운영이라든가 국정 기조하고 관련해서 볼 때 아무리 흔들고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친박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그 강력하게 다시 밀고 가겠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발과 함께 직면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아마 그런 그 어중을 확고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내에서 총선 이후에 그 개각과 비서실 개편 요구를 이원정 비서실장, 이 공무원 출신의 그 분을 갖다가 임명한다든지, 경제팀을 그 기조 그대로 그 자기 가정교사 팀으로서 꾸린다든지, 현기한 정무수석을 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한 그 마이웨이다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준 것 같고, 그 속에서 그 야당과의 협치해서 전부 다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재창도, 이 정과 동인 합창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여야와 뭐 어떤 공세를 다 미루어 짐작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는 정말 이거는 그 마이웨이식으로 가고, 실제로 이것이 그 여야 정치권과의 어떤 면에서는 정면 이 대결을 하겠다 하는 의도지 않느냐, 상당히 무시무시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거 원래 의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당은, 새누리당은 자기 단속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생명줄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렇게 정무장관들 신설을 이야기하는데, 청와대의 정무적 기능 자체를 약화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곱씹어 보면은 충돌된 사항들이 그때부터 이미 예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을 장악해야지 레임덕이라든가 나중에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 심하게 기울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볼 땐 옛날에 그 한번 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그때 할 때 그 대면 보고 장관들의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돌아보면서 뭐 그게 필요한가요? 뭐 그랬는가요? 그때 돌아보는 모습이 상당히 섬찟스럽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정무장관 이야기도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전징석 그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지금
이 나머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본 기조와 방향, 내용 뭐 이런 걸 다 잡아놨는데 자꾸 그게 좀 딴지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뭐 그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거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19대 내도록 이제 이 정치권에 협조를 안 했고 여야 공이 그래서 20대는 이제 그 3당 구도가 돼가지고 뭔가 저기 다당제가 돼가지고 조금 그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를 한테 협조해 주기를 본인은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제 여당 내에서조차 자꾸 이제 자기한테 다시 이게 발목을 잡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그런 그 현상이나 모습이 비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다시 뽐때를 보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여소야대로 된 20대 국회의 전도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하고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현재 청와대가 친박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이 여권 보수 세력 재편론, 분당론, 정계 개편 이런 부분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현재 친박 세력 주도로 하는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차기 대선, 정권 이제 재창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친박 주도의 이제 새누리당 이 부분들은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이 보수 언론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기대를 걸고 그동안은 이렇게 그 친박이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새누리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다가 이제 오늘 조선일보 그 양상훈 칼럼인가요? 그걸 보면 더 이상 기대를 적겠다는 그 강력한 걸 했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단히 하여간 그 수위가 높은 친박계를 좀비라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시체 위에서 춤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동아일보에서는 그 동서연대론을 이제 제기를 하면서 친박 진영은 반기문을 영입해서 어쨌든 이제 자기들 주도로 이제 판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비박 내지는 뭐 그런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 보수 내지는 계획적 보수가 이탈에 나와가지고 이 새로운 그 정치 세력으로 서고 그것이 나중에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걸 할 거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하고 이 동서화 내지는 이 지역주의 완벽한 극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누리당에서는 PK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무성부터 해가지고 이 PK 쪽들이 많이 갈려져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밖에서 저런 그 움직임을 보이는 정의와 박형준 이런 쪽도 다 PK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갖고 PK 중심의 어떤 그 보수 진종이 하나 갖춰지면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광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동아일보 또 오후에 이제 문화일보까지가 그 동서연대론이란 이름으로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는 이야기는 참 많이 됐습니다. 동서연대론이 뭐 정계 개편할 때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망국적인 지역구도,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서로 간에 좀 국민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성사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이번이 가장 좋은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실제 아직은 그림 단계고 구성 그림, 단계이기 때문에 실현이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렇게 TK를 중심으로 한 친박과 이제 그 외에 이제 비박계 이게 분화가 지금 확실하게 갈등 구도가 이게 쉽게 이렇게 정리되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느 한쪽이 뚜렷하게 이제 강하게 이제 형성된다면은 이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반 총장이 이렇게 여권 리더십으로 온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총선을 총선 끝나고 나서 보면 비박계 내에 구심이 굉장히 약해졌다. 우선 뭐 김무성 전 대표 경우에도 정치 일선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세력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걸 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의 비박들이 거의 다 많이 이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뭐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 새로 흐름이나 움직임을 만들 만한 그런 그게 없다는 것이 지금. 그런데 시간이 조금 그래서 걸리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지금 친박이 지금 시기로 갈 테면 가라. 그리고 빨리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게 좋다. 김태형 의원이 그랬죠. 정당이라는 건 정체성이 맞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이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진짜 좀 치욕적인, 완전히 이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 안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연말로 가면서는 이 정치권 밖에서 먼저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일부가 나와가지고 합류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는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수없이 천명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당대회 때 한번 비박이나 이 부분들이 그 판을 엎을 만한 뭔가 지금 중심은 없지만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아마 뭐 실패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후에 어떤 정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지금 야당의 어떤 전당대회도 심상찮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조기전대론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큰 틀에서 이런 이 박근혜 정부와 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박과 그렇지 않은 그 세력들이 좀 한판 승부 속에서 이후에 정계 개편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